자, 1번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도덕적 선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옳음과 그름, 옳고 그름이라고 하죠, 보통. 을 구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 기준을 도덕적 선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축구 경기에서의 좋은 패스는 도덕적 선이라기보다는 경기력, 경기 내용, 경기 과정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피겨스케이팅에서의 좋은 연기 또한 경기력에 관련이 있겠고요. 3번 속공을 차단하는 좋은 반칙도 경기력에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4번 패배했는데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라고 했어요. 박수라는 선한 행동을 보내는, 행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개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포츠 윤리학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학의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학은 윤리학의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 윤리, 선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스포츠 윤리학과 윤리학의 공통적인 키워드입니다. 자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천입니다. 이거를 보통 선지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일단 도덕윤리선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가치 인성 교육은 교육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관습 규칙 법률은 통제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의 인성 경쟁 승리는 경쟁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나왔어요. 이건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도덕적 자율성과 괄호의 조화에서 찾을 수가 있대요. 앞에 자율성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괄호는 사회적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괄호가 집중되면 감시 통제 억압 착취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선지를 보시면 개인적이 들어가는 선지는 먼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4번 중에서 자율성이 집중이 될 때 이 포인트들이 두드러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강제성이 집중이 될 때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강제성이 두드러질 때 감시와 통제 억압 착취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은 스포츠윤리의 개념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포츠윤리 계속 나오죠.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실천, 자율성, 맞는 선지입니다. 양심, 자율성, 도덕, 맞는 선지입니다. 3번 기술로서의 좋은 패스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떤 도덕과 윤리의 개념보다는 경기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스포츠맨십, 적극적 도덕적 마음가짐, 옳은 선지입니다. 자,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스포츠 윤리 바로 보겠습니다.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다. 이거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은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도 미리 알아놓고 가겠습니다. 2번 도덕적 원리, 옳은 선지입니다. 도덕적 의미를 스포츠 환경에 적용, 옳은 선지죠. 행동의 목적과 옳고 그름을 결정, 옳은 선지입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스포츠 윤리의 역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키워드 바로 볼게요. 옳고 그름을 판단, 윤리의 역할이죠. 사실적으로 기술, 이거 아까 사실 판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상의 미학적 탐구. 미라는 것은 본디 아름다움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뭐 아름다운 물체나 사람을 보고 기분을 좋을지언정 그 좋은 기분이 윤리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죠.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의 기초. 네, 맞는 선지입니다. 6번의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입니다. 7번에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포츠 윤리가 나왔죠. 스포츠 윤리, 도덕적 나오면은 아까 스포츠 윤리의 키워드 중 하나인 자율성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스포츠 윤리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행위의 공정한 조건 제시. 네, 스포츠 윤리의 키워드죠. 2번 의도적 반칙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
반칙을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정당화시킨다는 거는 윤리적인 거랑 뭐 거리가 멀죠. 3번 도덕적 자질과 인격 함양 추구. 네, 윤리의 키워드입니다. 4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적절한 선진입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스포츠 윤리가 스포츠인에게 필요한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키워드로 바로 볼게요. 1번 도덕적 삶의 재침. 맞는 선지죠. 2번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 이것 또한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도움도 맞는 선지입니다. 4번 경기 수행 능력을 향상. 이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경기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 저기서 탁월성이라는 것은 스포츠 상황에서 능력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이게 서로의 실력이 다 발휘되는 상황에서의 승패가 갈라지는 게 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모에서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2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전술의 개발, 생산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파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자, 3번 당사자의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 의의 관철. 폭력적인 수단과 윤리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키워드겠죠. 자, 4번 규칙의 범위 안에서 공격과 방어의 교환. 자, 규칙이라는 것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서로 지킨 약속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윤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스포츠 윤리학의 가치 판단. 이거 제가 아까 사실 판단을 설명을 드렸는데 두 키워드가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도덕적인 것, 2번 미적인 것, 4번 사리분별에 관한 것 모두 가치 판단의 키워드입니다. 이 11번 문제는 이 키워드가 선지에 바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의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미의 가치 판단이 되겠죠? 사리분별은 사리분별의 가치 판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사실적인 것. 이거는 사실 판단으로 3번입니다. 자, 12번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 올림픽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사실 판단이 되겠죠. 2번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3번 연기는 매우 아름답다. 미적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4번 기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나오고 기억은 가릴 수 있는 것, 니은은 근거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죠. 선지를 보시면 진위와 진리가 나옵니다. 진위는 참과 거짓이라는 뜻이고요. 진리는 불변하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 뒤에를 보면은 가릴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진위와 진리 중에서 어떤 것을 가릴 수 있나요? 진위,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진위가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지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니은 남은 건 당위와 허위입니다. 자, 근거하는 것을 찾는 것인데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 허위는 실제하지 않는 것.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허위는 니은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미적 가치 판단입니다. 니은. 건강을 위해서는 고지방을 실패해야 한다. 이게 사리분별의 가치 판단입니다. 사리분별의 가치 판단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나에게 더 옳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사리분별의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니은은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건강을 선택을 했죠.
니은은 사실분별의 가치 판단입니다. 디귿은 상대방한테 인사를 하는 것은 옳은 행위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겠죠. 리을, 이상환 선수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실을 나열한 사실 판단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입니다. 15번은 사상가의 이름과 사상들이 장황하게 나열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보통 킬러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맞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국제축구연맹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준 윤리 이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히잡 착용을 금지했었는데 오늘날 히잡을 쓴 여성 참가를 허용. 과거에는 금지했는데 오늘날 허용한다는 내용이죠.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저는 유도리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유도리가 있는 행동이니까요. 선지를 보시면 의무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 환원주의가 나옵니다. 의무라는 것은 유도리랑 거리가 멀죠. 절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인 것은 유도리랑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죠. 환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상위 개념을 그 아래에 있는 이론으로 명확하게 정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확과 정립이라는 키워드는 유도리랑 거리가 역시 멉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윤리 이론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옆에 왼쪽에 3가지 윤리 이론의 키워드들을 적어 드렸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필기하시고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시면 동등, 공평성, 평등, 좋은 결과는 공리주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에 덕윤리가 나오죠. 덕윤리는 행위자, 사람을 중시합니다. 자, 1번 행위의 정당성보다 개인의 인성 맞습니다. 2번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 맞습니다. 3번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 여기서는 행위자보다 행위를 중시했지만 덕윤리는 행위보다 행위자를 중시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4번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을 옳은 것이며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에 근육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여기 덕윤리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미덕 모시기, 악덕 모시기에 대한 선지입니다. 이게 덕윤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에 윤리이론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배려윤리의 키워드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페미니즘, 감성, 격려, 걱정, 공감 등등 모두 배려윤리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의무론적 도덕 추론을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무론의 키워드랑 같이 보면 되겠죠. 기억, 가언적 도덕 추론. 이 가언이란 말은 이 정언이란 말의 반대로 틀린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주체는 행위자를 뜻합니다. 행위자, 사람. 행위자를 중시하는 것은 덕윤리의 이론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디귿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규칙, 의무론의 키워드입니다. 리을 선의지 또한 의무론의 키워드죠. 미음 선수의 착한 의지, 착한 의지는 선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의무론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4번입니다. 자, 중간에 누락돼서 추가 촬영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 앞문제나 뒷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윤리 이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스스로 넘어진 것이니까 반칙이 아니어서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의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윤리적 관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프로야구 A 선수는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어린 볼보이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 자, 이 행동을 여러 가지 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의무론적 관점에서 선수로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아니죠. 의무론적 관점은 앞서 21번에도 나왔다시피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A가 이 자체 행동을 옳다고 판단을 해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을 해야지 의무론적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덕론적 관점에서 유덕한 품성으로서 나온 선한 행동. 덕론적 관점에서 품성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유덕한 품성이 덕론적 관점의 키워드입니다. 자, 2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결과론적 관점에서 어린 볼보이들을 안쓰럽게 아닙니다. 결과론적 관점은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쓰럽게 여기는 거는 배려윤리. 배려윤리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상대론적 관점에서 상대론적 관점은 유도리 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위는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한 것.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한 것은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의무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기억부터 보시면 절대적인 도덕규칙, 의무론은 키워드입니다. 유형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 공리주의의 키워드고요.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공리주의의 키워드입니다.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정언적, 의무론의 키워드죠. 미은 행위에 있어 선의지가 중요하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의무론의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 미은, 2번입니다. 자, 24번 결과론적 윤리관, 공리주의입니다. 자, 보기 기억부터 보시면 경기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건 의무론입니다. 개인보다 팀의 우승이 중요한 건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결과주의적인 공리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릴,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의무론의 입장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기억, 니은과 스포츠에서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정의에는 이제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평균적 정의는 평등과 공정의 키워드고 절차적 정의의 어떤 예시는 동전 던지기로 선공과 후공을 정하든가 아니면은 전반과 후반전의 골대를 바꾸는 등의 절차가 공정한 그 절차적 정의가 있겠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누군가가 높은 실력,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는 높은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등적인 분배적 정의입니다. 25번 보시면 기억, 핸드볼, 양 팀의 동일한 골대의 규격, 이거는 평등적 정의의 하나가 되겠고요. 니은 테니스, 시합 전 동전 던지기로 성공 후공 결정은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 발전의 조건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억의 탁월성과 규범성이 있는데 탁월성은 제가 아까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실력. 자, 실력을 키우는 게 인간 발전이 될까요? 아니면 규범을 키우는 게 인간 발전이 될까요? 실력이 좀 더 가깝겠죠. 기억은 탁월성입니다. 자, 니은은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래요. 평등을 극복해야 될까요? 불평등을 극복해야 될까요? 당연히 불평등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에서 롤스의 정의 원칙이 나왔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보기를 보실게요. 사회적 약자한테 사설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권, 건강한 운동 강좌 수강이 가능한 스포츠 바우처 등 제공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많이 헷갈리세요.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최대 혜택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공정성이 실현된다는 원리고요. 기회균등은 이 공정성이 실현된 뒤에 모두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가 이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네, 이런 롤스에 관련한 문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문제를 푸시는데 딱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기억은 동등하게 나왔죠. 이거는 평균적 저기의 키워드입니다. 니은은 높은 난이도의 연기는 더 높은 점수, 분배적 정의의 키워드죠. 2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정의의 유형을 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차등적으로 점수를 받는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점수, 분배적 정의의 키워드죠. 2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남녀 학생 구분 없이 동일한 참여 시간, 평균적 정의의 키워드죠. 자, 니은 코트를 바꿔가며 게임을 하도록 규칙을 적용, 절차적 정의의 키워드입니다.
자, 디귿. 연봉을 차등 지급, 뭐에 따라? 경기 실적에 따라서 분배적 정의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정의의 유형을 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불평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괄호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등하다는 얘기니까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평균적 정의겠죠.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은 학자와 이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팀의 이익을 위해 행동. 이건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니보의 사유윤리입니다. 자, 33번은 동양 철학이 나옵니다. 동양 철학은 한자도 많이 나오고 키워드 수도 좀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노자의 키워드인데 노자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위성이 있는 모든 행동들을 비판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물화일체 산성약수 무의자연은 노자의 키워드인데 이거를 자연과 연결지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물화일체의 물, 자연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선약수의 수, 이것도 물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의자연의 자연, 이거는 자연 그대로 글자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물화일체, 상선약수, 무의자연을 노자의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발현, 인위적 제도나 구속이 최소화, 이게 노자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은 용어와 사상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가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언이라는 것은 정언과 반대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정언은 의무론의 입장이고요. 의무론의 사상가는 칸트였죠. 자, 보기에 정언과 칸트가 들어간 선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5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상가와 이론이 장황하게 설명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사상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키워드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맥페일은 중요한 타자. 여기서 타자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피아제는 인지발달 7단계. 그리고 피터스는 교육 철학. 이 피터스라는 분이 교육 철학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콜버그는 자율적 대처. 자, 바로 보기 보시면 보기에 중요한 타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맥페일의 이론이기 때문에 3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은 맹자의 사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맹자의 키워드는 인, 의, 예, 지, 그리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은 동정, 수호지심은 부끄럼, 사양지심은 겸손, 시비지심은 시시비비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7번의 보기를 보시면 기억, 상대 성수를 걱정, 동정과 가깝죠. 기억은 측은지심입니다. 니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죠. 3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8번도 맹자의 사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부끄러운 마음, 수호지심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레스트에 도덕적 4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도덕적 구성 요소에는 감수성, 이걸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판단력, 동기화, 품성어가 있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판단력은 자, 39번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키워드 정리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감수성.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는 상황을 지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도덕적 판단력. 이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도덕적 동기화. 이거는 가치와 가치 사이에 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로 품성화. 품성화는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덕성 구성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고요.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어떤 가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치와 가치 사이에 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도덕적 동기화가 되겠죠. 3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0번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가 또 나왔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기억은 도덕적 이슈들을 감지. 아까 감지는 도덕적 감수성이었죠. 4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1번 유교 사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교 사상은 공자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공자에 대한 키워드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인이효 충신 관서 공경이라는 10가지의 덕이 나옵니다. 이게 공자가 주장한 10가지의 덕인데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덕이 충의 덕, 서의 덕입니다. 밑에 정도는 바른 길을 따라가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도가 되겠죠. 정명은 이름에 맞게 행동하라, 뭐 또는 역할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극기복례는 예의를 지켜라. 이 한자 뜻 자체가 예로 돌아간다는 한자입니다. 절차탕마는 학문을 갈고 닦아라, 노력해라 정도가 되겠고요. 네, 이 정도로 뜻을 알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은 이게 서의 덕입니다. 서 한자를 보시면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해서 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내가 원하지 않은 거를 남에게 하지 말라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서고요. 니은은 모든 행위가 이름의 역할에 적합하도록 행해야 된다는 정명의 뜻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충이 나오는데요. 충은 가운데 중 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충은 중심을 지켜라, 중심을 지키는 마음, 충성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시예종은 동양의 무도에서 겨루기 초반과 끝에 인사를 하는 예시를 차리는 그런 거를 예시예종이라고 하고요. 절차탕마와 극기복례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 레스트의 도덕성, 사고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민감성, 판단력, 품성화 하나 안 나온 게 동기화겠죠. 기억은 동기화입니다. 1번과 3번은 지워주시고요. 동기화는 가치와 가치 사이에서 내 가치관과 맞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3번 윤리 이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피하려 하지 않았다, 처벌은 당연하다, 의무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였죠. 3번 쾌락주의, 이거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의 입장인데 그냥 그리스의 사상이구나 하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조음 후 오름의 근거도 공리주의의 키워드였습니다. 43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4번 A 선수가 취한 윤리적 입장의 난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쓰러질 선수를 돕는 것이 마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도덕 규칙은 의무론의 키워드겠죠.
자, 1번 목적으로 되어야 된다. 의무론의 키워드입니다. 2번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의무론의 키워드고요. 3번 보편적 입법. 또 의무론의 키워드입니다. 4번 사회의 이익과 손해고려. 이거는 공리주의에 가깝겠죠. 4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지영이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영이를 보시면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행위자, 덕윤리죠. 1번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 행위 주체를 중시해야죠. 2번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인정. 이게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입니다. 3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시하죠. 4번 개인의 인성 중요시 덕윤리입니다. 4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에서 47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인이효 충신 관서 공경 공자죠. 니은 인이해지 맹자입니다. 디귿 인위적인 행함이 없고 노자겠죠. 46번 기억과 니은의 입장을 고르는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기억, 정도 공자의 키워드였죠. 니은 상선약수는 노자겠죠. 디귿이 되겠고요. 기억, 공자 개인윤리와 제도의 중요성을 공자는 강조했습니다. 4번 본능적인 행동 맹자겠죠. 4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 디귿의 입장에서 노자의 입장에서 니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맹자에게 자연스러운 인위적인 행함이 없는 그런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죠. 1번 지속적인 교육 아니고요. 제도나 규정 강화 아니고요. 나머지 선수를 부축하는 것은 순자. 순자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번 내면의 윤리성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부축하기보다 인위적인 행함보다 내면의 윤리성을 더 중시했죠. 노자의 입장은 4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 나에서 모든 순수까지 확장이 일어났죠. 이거는 보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자신이 부상당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해보라. 역할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의 포석 검토는 어떠한 사례를 더 상위 개념으로 검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의 과한 태클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가를 가정을 해봤을 때 스포츠맨십이 상위 개념이 되겠고요. 축구에서의 과도한 태클이 사례가 되겠죠. 결과의 검토는 말 그대로 결과를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반증 사례의 검토는 보통 반박에 많이 쓰입니다. 반박을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절대적인 도덕 규칙은 의무론의 키워드였죠. 그럼 보기 중에서 의무론의 키워드인 3번 정어 명령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법령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50번 법령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스포츠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기본 이념이 나오죠. 이거를 키워드로 잡고 스포츠 기본법을 찍으시면 됩니다. 5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스포츠 클럽법에는 클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민이랑 진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교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51번 윤리적 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공리주의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수능 윤리에서도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까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도적 공리주의와 직관적 공리주의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실게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행동 나왔죠. 행위 공리주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52번 자, 52번 스포츠에서의 정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로 보시면 공수교대, 홈원정 경기, 제비뽑기, 절차를 중요시하는 절차적 정의죠. 5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 스포츠 윤리의 특징 키워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윤리적, 올바른, 행위, 실천 모두 다 윤리학의 키워드입니다. 3번 보편적 윤리로는 다룰 수 없는 독자성
스포츠 윤리는 보편적 윤리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4번.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공자가 나왔죠? 니은 먼저 볼게요. 마음이 중심을 잡아. 아까 한자 설명드렸죠? 가운데 중에 마음심. 니은은 충이 되겠고요. 디귿. 나와 타인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같을려의 마음심. 디귿은 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충서가 되겠습니다. 자, 55번은 보기에 주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승자의 만족도 1, 패자의 만족도는 0. 그래서 둘의 만족도 합은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2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승자의 만족도가 1일 때 패자의 만족도가 0일 수도 있고, 승자의 만족도가 0일 때 패자의 만족도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만족도의 합은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행위의 도덕성만을 중시하는 음으론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55번의 1, 2, 3번 선지를 보시면 세 개 다 음으론의 키워드죠. 여기서 이제 둘 다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과정에서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일맥상통해서 55번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자, 방금 공리주의가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결과주의와 공리주의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결과주의와 공리주의에서 둘 다 결과를 중시했지만 둘이 결과를 해석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결과주의에서 결과는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주의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리주의의 결과는 최대 다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 자체를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개가 결과를 해석되는 여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주의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56번에 윤리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은 곧 행위자이고 행위자는 덕윤리의 키워드였죠. 자, 1번의 맥킨타이어라는 분은 덕윤리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이건 음으론 칸트와 벤담 공리주의와 같이 덕윤리의 키워드 중 하나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7번에 윤리적 관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 아까 제가 히잡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키워드도 유도리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이 유도리라는 단어와 가장 일맥상통하는 선지는 3번 윤리적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5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